안녕하세요. 신인상파입니다. 질병은 역사의 물결을 전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게 합니다. 거물급 정치가나 세계적인 예술가는 물론이고 군중에게 대규모 전염병이 발생하면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죠. 의사이자 역사학자인 도널드 D. 게르슈테가 쓴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는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친 질병 이야기를 통해 인류와 질병 사이에 벌어지는 끝없는 투쟁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패스트는 전체 인구 대비 사망자 비율이 어떤 재해, 인재, 역병보다 높은 전염병입니다. 발병 후 5년 만에 유럽 인구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사망했으니까요. 유럽의 패스트 공포는 14세기 무렵 이탈리아에 위치한 제노바 공화국이라는 도시국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육의 요충지인 이곳을 침략한 몽골족 타타르인들은 부대 내 발생한 역병으로 어쩔 수 없이 후퇴할 상황에 이르자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역병에 걸려 죽은 시신들을 제노바 성벽 안으로 던져 넣은 것이죠. 패스트균의 원숙주는 쥐벼룩입니다. 패스트균이 쥐벼룩의 식도와 소화기에 장애를 일으키면 쥐벼룩은 굶주린 나머지 쥐나 사람을 마구뭅니다. 쥐벼룩의 침샘과 섞인 패스트균이 쥐와 사람의 몸에 침투하게 되는 것이죠. 감염학자들은 증상에 따라 패스트를 선패스트, 폐패스트, 폐혈성 패스트 세 가지로 나눕니다. 사타구니와 겨드랑이 등에 있는 림프절이 심하게 부어오르는 선패스트는 의학적 치료를 받지 못하면 감염자의 60%가 사망합니다. 호흡기관인 폐를 공격하는 폐패스트는 치사율이 90%로 선패스트보다 더 위험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유명해진 비말 감염으로도 전이된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폐혈성 패스트는 당시로서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패스트는 멍이 든 것처럼 까만 종기가 나기 때문에 흑사병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17세기 들어 30년 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전쟁을 틈타 패스트가 다시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대규모 유행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패스트는 콜레라, 황열과 함께 세계보건기구가 예의주시하는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맞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입니다. 바흐는 태어났을 때부터 시력이 좋지 않았고 나이가 들수록 백내장 때문에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때 바흐 눈을 시술한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돌팔이 의사 존 테일러였습니다. 존 테일러는 공막 천공 기법, 이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꼬챙이로 수정체를 끄집어낸 후 안구 중심부로 밀어넣는 방법을 사용해 눈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기구의 열탕 소독, 멸균 처리 없이 수술을 2차례나 받은 바흐는 건강 상태가 급속히 악화했고 극심한 고열 끝에 사망하고 맙니다. 안타까운 점은 존 테일러가 바흐 사망 후에도 의사로 계속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또 다른 세계적인 음악가의 눈에 손을 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게오르크 프리드히 핸델입니다. 핸델은 6년 전에 다른 안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지만 효과가 없자 존 테일러에게 수술을 받았고 몇 달 뒤 숨졌습니다. 음악의 아버지인 바흐와 음악의 어머니인 핸델이 동일한 돌팔이 안과 의사에게 눈 수술을 받고 후유증으로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런던 소호 지역에는 작은 펌프 모양의 설치물이 세워져 있는데요. 브로드가의 펌프로 불리는 이 기구는 19세기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간 콜레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곳을 기념하는 동시에 전염병을 연구하는 학문인 역학의 태동을 상징합니다. 설사를 유발하는 전염병의 원인으로는 살모넬라균, 시겔라균, 아메바균, 회충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콜레라는 가장 강력하고 심각한 증세를 보입니다. 폭포수 같은 설사라고 부를 정도니까요. 콜레라의 원인균인 비브리오 콜레라균은 대장과 소장에서 거침없이 증식하고 엔테로톡신이라는 독소를 방출해 구토와 설사를 일으킵니다. 콜레라는 1817년 인도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이후 아시아와 지중해 동부를 휩쓸었습니다. 1830년
유럽 최초로 모스크바를 습격했고 이어 유럽 서부와 중부를 강타했습니다. 유럽에 진출한 야만 행위와 콜레라라는 제목의 그림에는 폴란드인을 습격하는 러시아 차르 정권과 그 뒤를 따르는 죽음의 신 콜레라가 묘사되어 있는데요. 러시아를 덮친 콜레라가 러시아 통치 지역이었던 폴란드까지 덮쳐 많은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콜레라가 악취나 나쁜 공기가 원인이 아니라 물에 의해 전염되는 수인성 전염병임을 발견한 사람은 존 스노우였습니다. 환자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고 가장 가까운 식수를 조사하면서 인류 최초의 질병 지도가 탄생했고, 콜레라 전파의 중심이었던 식수 펌프 사용을 금지하자 런던 내 콜레라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예멘에서 70만 명 감염에 2,000명 이상이 사망할 만큼 콜레라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염병의 근본 원인인 기후변화, 도시와 인구 증가가 개선되지 않는 한 가까운 시일 내에 콜레라가 근절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에이즈는 과거사가 아닌 현대사입니다. UN 에이즈 계획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에이즈 환자는 3,700만 명에 달하고 매년 180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에이즈를 GRID, 남성 동성애자 관련 면역 결핍증이라고 부르려 했습니다. 초기 환자 대부분이 남성 동성애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점점 약물 중독자, IT 출신 이민자들에게 퍼지고 여성 환자들이 등장하자 에이즈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1981년을 에이즈의 시작점이라고 보지만 그 전부터 유행하고 있다는 증거들도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선원 아르네 뢰드가 1976년 사망한 이후 아내와 딸의 조직 검사 결과에서 HIV 양성 판정이 나왔고, 1969년 사망한 로버트 레이포드라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도 혈액 샘플을 조사한 결과 HIV 항체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1977년 천연두에 걸렸다가 살아남은 소말리아의 요리사가 마지막 천연두 환자라는 보고가 있듯이 머지않은 미래에 마지막 에이즈 환자가 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직접 경비행기를 조종하고 아이스하키와 급류 래프팅으로도 모자라 유도까지 즐깁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에게 영양 섭취만 잘하면 200살까지도 살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한 주치의의 말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건강하지 못한 지도자에게 권력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인생을 지배하고 싶다면 건강해야 합니다. 전염병은 자주 손을 씻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전염병이 싫어하는 사람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인류의 역사를 엉뚱하게 바꾸지 못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